안녕하세요, 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주를 공부한 지 3개월 되었어요. 네. 그리고 정확하게 3개월이 아니라 한 2달 조금 넘은 것 같네요. 어쨌든 제가 그동안 굉장히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결과 초급과 중급의 강의를 마치고 요즘에는 이제 활용하는 수준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갓 공부한 사람으로서 뭐 명리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사주를 공부하면서 호호보노보노랑 닮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요.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구분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기억은 좋고 이런 기억은 나빠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지극히 우리의 호불호의 관점에서 나한테 어떤 것이 일어나면 좋은지 나쁜지 이런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시야가 아니라 우주의 시야 혹은 지구의 시야라고 본다면 자연의 시야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비가 내리는 게 나쁜 거고 좋은 게 아닌 것처럼 자연에서는 그냥 해가 뜨는 건 해가 뜨는 날, 안개가 낀 것은 안개가 낀 날, 천둥 번개가 치면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인 거거든요. 영원히 천둥 번개가 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해가 비추는 것도 아니죠. 그냥 변화하는 것, 자연이 변화를 통해서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자연의 성질인 것처럼 그런 맑고 흐리고 비가 오고 이런 과정들이 밸런스를 맞춰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필요한 일들인 거예요. 그런 거에서 보면 기억도 우리가 좋은 일 생각하는 것과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이라는 존재에서의 시야일 뿐이지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의미가 무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주도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가 없다고 해요.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양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고 고통과 결핍이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주의 기본 원리가 그러하니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오행의 에너지 흐름으로 자연이 되어 있잖아요. 그 속에 살아가는 게 인간인데 인간의 사주는 4가지의 기둥만 있으니까 연, 월, 일, 시 4가지의 기둥에 오행을 하나씩 자리 잡는 거란 말이에요. 지지에. 그러면 아무리 좋은 사주라고 하더라도 5개가 4개 다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언제든지 누구나 반드시 한 가지의 결핍은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없던 것들을 평생 동안 추구하면서 사는 것들이 인간의 대표적인 습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패턴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한테 주어진 것은 득하면 자기가 그걸 얻으면 잘 실감하지 못하고 자기한테 없는 것을 득해야 자기가 그걸 얻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주에서도 그래요. 근데 인간도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런 인간의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게 사주인 것 같아서 그리고 그런 자체가 기억과 동일한 것으로 저는 보여서 굉장히 사주를 배우는 게 재밌고 이걸 통해서 정화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궁리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주에서도 좋은 사주, 나쁜 사주라고 하는 것이 없고 다만 지금 이 시기에 근묘화실상에 청년기, 노년기 이런 시기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런 것들만 있을 뿐이에요. 다만 내가 어떤 고생스러운 시기에 있으면 그것이 세상 전부의 고통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인간이니까. 하지만
그것이 역시 영원하지 않고 그런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길하고 흉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것에 빠져 있느냐, 그리고 거기서 빠져오지 않고 이것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현명하게 넘기느냐를 배우는 것이 사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저도 제 사주를 보잖아요. 그러면 제 사주에 이혼 수가 아주 잘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사실 저도 이혼을 할 때 전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혼을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원래 내 데이터에 있었을 뿐이다. 그것이 서로에게 그 적절한 때에 나타나서 정화의 기회를 준 것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주를 알수록 내가 내 기억에 얼마나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지 또 자신의 삶에 겸허하게 되고 그리고 고통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엄청 기뻐할 일도 아닌 어차피 그냥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인간의 삶이 몸이 건조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이 사주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오늘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가에 있어요. 이런 고통에 매몰되거나 하지 않고 어차피 인생의 유한함을 잘 알고 오늘 하루하루 내가 주어진 이 데이터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복해지는 것에 목적이 있고 또 이제 어떤 분의 책을 보면 그것도 명리학 책인데 이 사주를 공부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화에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륭화복 이런 데이터를 알고 이것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륭화복이 데이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에서 내가 겪는 문제들이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책을 봤거든요. 명리학 책인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역시 제 생각과 너무 같아서 굉장히 놀랐고 이것이 정화를 활용하는 게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충분히 통감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맞닿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한번 공유해 볼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면 할수록 기억이 정말 무섭구나. 나한테 내가 태어난 순간에 내가 태어남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나에게 있었던 데이터들이 어떤 시기에 가장 적절하게 드러남으로써 나에게 정화의 기회를 주는지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기억들을 꼼꼼하게 쉬지 않고 정화를 하다 보면 나에게 들어오는 오행의 에너지들을 내 순간순간에 가장 적절하게 배치하거나 배치라는 게 사실 흐름을 배치한다기보다는 그 오행의 흐름을 내가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흐름을 잘 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가장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곳에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재밌고 이걸 공부하느라 바쁩니다. 네. 그래서 일을 하고 공부하고 육아하고 이러느라고 굉장히 바쁜데요. 재밌어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내담자분들을 정화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런 기억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정화할 수 있을까? 인생과 기억에 대해서 성찰하고 또 통찰하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점점 더 배우면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의 지도인 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더 내일이 아닌 지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화를 통해서 나의 기억의 데이터들을 놓아주고 나의 흐름을 잘 탈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적절한 행복이 만나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로하.